저는 정민소프트 손성필 대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자고요. 저희 회사는 개발자들만 있는 개발 업체입니다. 저희 솔루션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진행해 드릴 거냐면요. 투드림과 코스모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연동 마켓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싱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이슈 말씀드릴 거고요. 사용법은 초기 세팅하고요. 기본 기능, 그리고 상품 등록 과정, 신상품을 찾아서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법, 환경 설정 방법들, 재고 관리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소프트는요, 1997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닷컴 열풍이 부는 시기였죠. 네이버가 나오고 카페24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던 시기죠. 삼성몰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고요. 인터파크가 그때 생겼어요. 빕스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기던 해 저희 제품이 처음 생겼던 거죠. 대량 등록 초창기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었고요. 수많은 성공 사례가 나왔고요. 국내에서 최다 소싱처를 개발했어요. 4,500개 이상 소싱처를 프로그램으로 크롤링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기술 전문 회사입니다. 투드림하고 코스모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투드림은요. 국내 소싱처를 주로 크롤링하는 솔루션이에요. 국내 도매 사이트하고 국외 도매 사이트를 크롤링할 수 있는데 국내 도매 사이트라고 한다면 온채널이라든가 오너클랜이라든가 도매토피아 같은 그런 게 도매 사이트죠. 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사이트, 무신사라든가 이런 것도 크롤링을 할 수가 있고요. 위탁 상품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 일본에서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 슈퍼 딜리버리 같은 사이트에서 가져온 상품을 한국화시켜서 모아놓은 일본, 중국 상품 도매 사이트, 일본 상품 도매 사이트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협력사인 온꿈사에서 개발하신 사이트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온꿈사에다가 물어보시면 되고요. 온꿈사 담당자님, 팀장님도 가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가격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을 크롤링해서 바다를 건너오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상품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자 하실 때 투드림을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코스모스 3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2에서 제공하던 국내 사이트가 일부 제공되긴 하지만 중점적으로 크롤링하는 것은 해외 소싱처거든요. 아마존이라든가 외국 사이트들을 주로 크롤링하는 게 바로 코스모스 3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비슷하고요. 연동 마켓은 쿠팡이 연동이 되어 있고 쿠팡이 이제 기준이에요. 스마트 스토어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11번가가 연동이 되어 있고 인터파크 지옥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됐는데 연동 마켓은 계속 늘어날 거고 지금 연동하고 있는 데는 넥스트 엔진하고요. 롯데온 두 개 사이트를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몰로는 카페24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카페24가 유튜브하고 손잡았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가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유튜브를 보다가 누르면 카페24 상세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카페24 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전에 지마켓 네이버도 그러고 라이브 라방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지나가고 유튜브가 직접 영상이 나오는 과정에서 클릭을 하면 우리나라의 카페24모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카페24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도몰, 자사몰은 자체 제작 쇼핑몰, 용품사에서 만든 투플렉스라고 하는 데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방넷, 국내 600개 정도 오픈마켓이 연결된 가장 대표적인 셀러 앱이죠. 저희가 사방넷으로 정보를 보내고요. 사방넷에서 600개 오픈마켓 복지몰, 자사몰 이런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게 사방넷인데 사이트가 무려 600개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오토는 유명하죠. 샵링크 플레이오토 이렇게 유명하고 넥스트 엔진도 연결하고 나서 샵링크를 연결할 건데요.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운영이 잘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셀러 앱들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 마켓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싱전은 크게 구분을 하자면 먼저 국내 쇼핑몰이 있어요. 국내 쇼핑몰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무신사라든가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 브랜드 사이트라든가 그런 게 국내 쇼핑몰이죠.
쿠팡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분도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쿠팡 G마켓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물건들을 다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B2B 사이트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로그인을 해야 되는 사이트 있거든요. 도매 사이트하고 비슷한데 폐쇄물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가격, 그런 회원가 이런 게 보이는 것도 크롤링을 할 수가 있고요. 국내 도매 사이트, 해외 도매 사이트 가져올 수 있고, 이거는 투드림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 미국, 유럽 사이트, 명품 사이트,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도 있고, 주로 많이 가져오는 데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쪽은 저희보다 좋은 솔루션들이 많아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플렉스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중국은 알리익스프레스 정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무 같은 거는 보안 엄청 걸어놨죠. 어떤 소cin처를 고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국내 쇼핑몰에서만 상품을 가져와요. 어떤 사장님은 아마존에서만 상품을 가져오고요. 어떤 분들은 명품만 팔아요. 어떤 분들은 호주에서만 물건을 가져와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트 하나를 발굴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물건 가져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소신처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수를 한 개만 할 거냐, 10개 할 거냐, 100개 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 성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최근 이커머스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은 쿠팡이 1,400억 가진 건 맞았죠. PB 상품 같은 거를 노출시킨다 해가지고 맞았는데 선고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쿠팡이 안 그래도 적자 구조인데 1,400억 가진 금을 내면 로켓 배송 못한다 해가지고 로켓 배송을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협박하는 거냐 얘기를 했는데 로켓 배송을 쿠팡이 안 한다고 해서 기업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로켓 배송이 너무 편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알리테무 C는 급성장했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폭망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사용자가 56만 명이 탈퇴했다고 그러죠.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알리테무 C는 한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알리테무 때문에 구매 대행이 완전 타격받을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게 이상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남성 화장품 판매가 활발하고 K 화장품 역직구가 활발하죠. 유튜브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24 협력으로 라이브 스토어 개발하는 게 이슈고요. 아디다스 지점 갑질 이슈도 있고 성수동에 키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프리미엄 스트리트 브랜드가 성수 서울, 키스 서울이라고 해서 성수동에 런칭했다. 이 정도가 최근 이커머스 이슈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한 달 동안 생긴 일들은 이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투드림하고 코스모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초기 세팅이 중요한데요. 다운로드부터 먼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운로드는 코스모스 3에 가셔가지고 이걸 누르셔가지고 압축 푸시고 다음 계속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투드림 같은 경우는 여기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나면 바탕화면에 투드림하고 코스모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요. 속성 가셔가지고요. 호환성 가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확인.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1920, 1080 배율은 꼭 이렇게 100%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1920, 1080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생각이 안 난다 이러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1차 교육 꼭 해드리거든요. 1차 교육 신청하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대표님들께서 쓰고 계신 PC에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3을 누르셔가지고요. 초기 세팅을 처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초기 세팅을 하는지 잠깐 말씀해 드려볼게요. 코스모스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초기 세팅이라는 거는 크게 할 건 없어요. 먼저 마켓 관리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멀티 아이디로 가셔가지고요. 사업자 관리 쪽에다가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자명을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이 사업자라는 거는 세무서 같은 데 가면 사업자 등록증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아직 안 냈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냥 대표님 성함 넣으시고요. 사업자 번호는 10자리 숫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가지고 계실 거라서 이쪽에다가 사업자 이름을 쭉 넣으시고요.
사업자 이름을 넣으실 때 정미니몰이라는 사업자로 쇼핑몰 두 개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가방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커피 용품 쇼핑몰이에요. 아니면 하나는 축구 용품 쇼핑몰이에요. 그러면 정미니몰 가방, 정미니몰 축구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눠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정미니몰만 넣으시기보다는 이 사업자로 완전히 다른 쇼핑몰 두 개, 세 개를 할 거다. 그러면 그 컨셉에 따라서 뒤에다가 쇼핑몰 이름을 적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멀티 아이디 관리 쪽에다가 요게 조금 어렵죠. 제일 먼저 사업자 이름을 이렇게 넣으시고 요걸 새로 고침이거든요. 누르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샵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시크릿 아이디하고 스마트 스토어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세요. 스토어 영문명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 완전히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완전 삭제.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복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지우고 싶다 그러면 지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API 매뉴얼 누르셔가지고 API 키를 받으면 되는데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런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API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자거든요. 코스모스하고 투드림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한 개발자들이 알고 있는 긴 암호 이런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API 키 매뉴얼 누르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상품 등록 쪽으로 가볼게요. 상품 등록 쪽으로 가셨을 때는 수집하고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우선은 환경 설정 부분에서는 멀티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마켓 관리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마켓별 세팅도 해주시면 좋은데 용어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오픈 마켓이에요. 쇼핑몰이라는 건 뭐냐면 소싱처예요. 소싱처라는 말이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쇼핑몰이라는 말을 쓰는데 쇼핑몰, 소싱처 이건 같은 말인데요. 상품을 가져오는 곳이에요. 아마존 같은 곳인 거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이 바로 쇼핑몰이에요. 마켓은 뭐냐면 11번가 지옥션, 고도몰, 카페24. 카페24는 마켓이 아니지만 이런 것을 그냥 마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마켓으로 올리는 거죠. 마켓별 세팅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스마트 스토어에 세팅하는 값, 쿠팡에 세팅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샵 아이디별로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 고침이거든요. 아까 전에 거기다가 API 키를 잘 넣었으면 이런 거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값들이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무슨 값인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거는 쿠팡 윙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거기하고 최대한 이름을 똑같이 적어놨어요. 쿠팡 윙에다가 입력한 값들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값을 넣어놓은 게 여기랑 달라도 상관은 없으세요. 11번가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기본값 입력을 누르시게 되면요. 기본적인 값 세팅이 돼요. 고치고 싶은 것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별 세팅은 품 마켓별로 환경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보통은 초기 세팅이라고 부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세팅은 다 했으니까 상품 등록을 해야겠죠. 상품 등록 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등록은 상품 등록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1, 2, 3, 4 보이시죠?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처음에 미국 걸 하고 싶다 그러시면 미국을 누르시고요. 쇼핑몰 전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쇼핑몰들이 많이 나오죠. 자세히 보시면 쇼핑몰이 까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한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까만 거는 뭐냐면 상품을 한 개라도 등록한 거예요. 연한 건 뭐냐면 비공개예요. 이건 나만 쓰고 있는 거죠. 비공개 신청을 하신 거죠. 쇼핑몰 관리 쪽에 가셔가지고 그동안 아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사이트에 있는 물건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대표님은 과학 선생님이시래요. 이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신데 과학 실험할 때 쓰는 용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수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올리고 계시는데
상당히 잘 팔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쇼핑몰 그거를 여기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쭉 적으시고 비공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분들은 공개가 안 되고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수집하고 싶으신 사이트 중에서 비공개로 다른 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리스트에 알리지 않고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신청하시면 되시거든요. 쇼핑몰 관리 쪽에 들어온 김에 몰별 옵션 관리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요.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색상이 있고 사이즈가 있죠. 색상은 블랙이에요. 사이즈는 스몰이에요. 그러면 블랙을 색상이라고 하고 스몰, S 이런 거를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색상명의 길이를 고정하고 싶어요. 색상명의 길이를 왜 고정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겠지만 색상명이 엄청 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 색상 같은 거 보시면요. 나이키 로고의 색깔, 바탕 색깔, 끈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글자가 되는 게 있어요. 슬래시 슬래시 해가지고 긴 게 있거든요. 그레이도 있고 흰색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빨간색까지 있어요. 그런 거를 길면 50글자까지 끊으라 하는 게 글자 수 제한이에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죠. 색상 개수는 폴로 티셔츠 같은 게 색상이 50, 6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폴로 셔츠인데 색상이 50가지까지 올리고 싶진 않아요. 10가지만 올리고 싶어요. 앞에서부터 10개. 사실 뒤에 있는 거는 잘 안 팔리는 색상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제일 잘 팔리는 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번째 것까지만 가져오고 11번째부터 50번째까지는 버리겠다 하신다면 색상 개수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죠. 사이즈도 개수가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제한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상이 원칼라이고 색상이 뭔가 특정할 수 없어요. 색상은 단색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만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칼라일 때 사이즈만 전송하겠다. 그리고 사이즈가 원 사이즈일 때는 색상만 전송하겠다. 요거는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레드에 원 사이즈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으시면 이거 푸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색상이 레드예요. 사이즈가 스몰이에요. 레드는 안 보내고 싶어요. 그냥 스몰만 보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색상이 한 개라면 사이즈만 전송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사이즈만 나오고 깔끔하고 좋겠죠.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물건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물건을 샀어요. 사이즈가 미디엄을 샀어요. 그래서 레드 미디엄을 보내줬더니 빨간색 산 게 아니라 블랙을 샀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묘하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경로에 가방이 어제까지 빨간색 깔로 보이다가 오늘부터 빨간색이 완판되면서 블랙으로 변경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내실 때는 블랙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님께서 물건 사실 때는 분명히 빨간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스몰밖에 없더라도 레드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방식이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풀어놨거든요. 대표 이미지를 목록 이미지로 전송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표 이미지, 목록 이미지 이런 게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용어를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6PM에 가셔가지고요. 이게 바로 목록 페이지예요. 이걸 왜 목록 페이지라고 부르냐면 목록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형식을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리스트라는 거는 여러 개가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하나를 클릭했어요. 이거는 디테일 페이지예요.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 말로. 이게 목록 페이지가 되거든요. 목록 페이지에 나오는 이미지는 목록 이미지인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좋은 사진이 있는데 디테일을 눌러봤더니 여기에는 그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목록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쇼핑몰 관리에서는 최근에 분석된 정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신청도 하실 수가 있고 몰별, 소싱처별 옵션 관리, 그 다음에 소싱처별로 뭔가 세팅해야 될 값들이 여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런 것도 좀 몰별로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상품 등록 세 번째 과정이 바로 이미지 생성 과정인데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도 중요해요. 대표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팔레토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 중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기능이 있고 몰라도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20%의 중요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거의 80%를 알고 계신 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지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상품의 사진을 말하는 거죠. 우리 대표님들께서 물건을 사실 때 있잖아요. 소비자님들은 주로 무엇을 보고 물건을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가격을 보고 사시겠죠? 어떤 분은 상세한 설명을 보시고 사실 거예요. 대부분은 특히 의류는 사진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시거든요. 사진이 되게 예쁘게 멋있게 잘 나와 있으면 구매 전환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엄청 공을 들이셔야 돼요. 사진 크기가 적당한지, 선명한지, 전체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이 물건을 사고 싶을 만큼 예쁘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최대한 크면 좋겠죠. 그러니까 1000곱하기 1000에 가까운 사이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가지고요. 너무 조그매요. 너무 희미해요. 어디가 좀 이렇게 잘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이미지 생성을 하실 때 우선은 이미지 구분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미지 구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줌 이미지가 있고요. 기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줌 이미지는 크다는 뜻이고 기타 이미지는 중요하지 않는 이미지라는 뜻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줌 이미지하고 기타 이미지의 개념 자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색상과 연결되어 있는 블랙3를 선택하니까 이게 블랙으로 바뀌었죠. 이건 줌 이미지예요. 색상과 연결되어 있으면 줌 이미지고요. 색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 이미지예요. 여기 누르니까 이게 바뀌었죠. 이거 줌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 전부 다 검정색이죠. 이게 줌 이미지인 거죠. 두 번째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는 브라운이에요. 색깔이 여기 바뀌었죠. 이거 줌 이미지죠. 이것도 줌 이미지죠. 줌 이미지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검정색하고 막 브라운하고 막 섞여 있다 이러면 얘네들은 기타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얘는 이것도 기타 이미지인 거죠. 이거는 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진이었으면 여기가 브라운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색상과 연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색상과 연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줌 이미지인가 기타 이미지인가 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제대로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코스모스 투드림에서 가장 우리 대표님들께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요. 요 내용, 여기 있는 요 체크박스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수집을 할 때 나오는 여기 있는 요거, 그죠? 약간 요거 좀 어렵죠?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간 그 리모컨처럼 생긴 거 있죠. 얘네들 우리가 선풍기 이렇게 요새는 선풍기가 리모컨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얘가 이거 누르면 뭐가 되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편리하게 쓸 수가 없겠죠. 요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막 전문가처럼 아실 필요는 없어도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이미지 생성 아래쪽에 있는 이 체크박스들 그리고 크롤링에 있는 얘네들 많이 없죠. 여기 있는 자동 모드가 뭐고 얘가 뭔지. 요 정도만 아시면 그다음부터 다른 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우선은 요 내용들이 뭐냐면요. 요 자동 모드를 체크하시게 되면 대표님들께서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 모드 선택해 놓으면 돌아갈 때 자동으로 알아서 다 바뀌어주거든요. 그러면 자동 모드 해놓고 돌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해봤더니 인사이드하게 들어가면 되게 전문가처럼 하고 싶으시면요. 자동 모드를 해제하고 원본을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지? 그 원본하고 원본 아닌 거 얘가 자동으로 막 체크되거든요. 자동 모드면. 근데 자동 모드를 해제해 버리면 내가 선택한 거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웹 팝업 창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가 만들 때 팝업이 계속 떠요. 그걸 걔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 이 웹 팝업 창이 안 뜨고 그냥 돌아가요. 얘가 원본.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완전 로딩도 중요해요. 얘네들 없고 자동 모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자동 모드 자체가 아예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크롤링을 하다 보면 정말 가져오고 싶은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명품 사이트 중에서 디오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이미지를 못 가져가게끔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때는 얘를 해제하고 그 완전 로딩을 체크하니까 정보가 가져와진다. 그래서 자동 모드를 해놨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께서 해봤더니 자동 모드를 체크하니까 이제 잘 가져와지네. 근데
해봐도 안 가져와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PC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원본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는 보안적으로 제일 취약해요. 원본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들은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원본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웹 팝업 창에 조용히까지 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오, 되네? 이게 색깔이 이제 오렌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나 녹색이 칠해지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거 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레어 페어 같은 그런 걸로 이미지 못 가져가게 막았어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거는 뭘까? 이 스크린샷은 되게 애매해요. 요거를 체크했을 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체크 안 했을 때 요거는 되게 애매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스크린샷을 찍는 거예요. 이걸 체크하는 것이 조금 더 보안을 뚫을 수 있어요. 더 보안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조용히를 체크를 해버리면, 조용히라는 걸 체크하면 이 창이 안 뜨는 대신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신에 보안을 못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녹색이 칠해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이 되잖아요. 팝업이 막 떠요. 이건 할 수 없이 이거는 조용히를 할 수가 없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상품을 등록할 거면 조용히를 체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를 풀어야만 이게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대략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안이 막힌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표님들께서 해봤어요. 정밀 소프트에서 자동 모드 해놨더니 자동으로 착착 이게 체크되더라. 그래서 돌려봤는데 계속 오렌지가 뜨구나. 그러면 일단 자동 모드를 조용히 풀어요. 그 다음에 원본을 빼봐요. 그리고 돌려봐요. 이게 잘 되네. 그러면 자동 모드를 그냥 이걸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사이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쓰시면 되세요. 기억했다가. 그렇게도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요런 보안을 뚫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에요. 저희가 이미지를 뚫으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이트가 있어도 이미지를 다운을 못 받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미지를 절대 못 가져오게 해놓으면 사이트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기술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뚫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제일 어려운 걸 먼저 설명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젠가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그리고 직사각형 이미지를 직사각형으로 받기 위해서는 원본 정도를 체크하는 게 좋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품 수집할 때 나왔던 요것도 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표님들께서 자동 모드를 여기다가 체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불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자동 모드를 끄고 나는 팝업으로 가져와 볼래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의 6PM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자동 모드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팝업 분석이 체크 해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해도 나는 안 가져와진다. 이러면 자동 모드를 해제한 다음에 얘를 체크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살짝 뭔가 예, 그리고 제가 요걸 한번 잠깐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자포스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JA라고 치고요. 이렇게 했더니, 나오지가 않네? 이럴 때는 이걸 제일 위로 올려가지고요. 첫 번째 있는 쇼핑몰 전체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죠. 이 자포스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되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저도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이렇게 사실 저번 강의를 5월달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중복된 내용들은 조금 빼고요.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되게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스모스 1 만들고 한 10년 판매를,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5, 6년 판매를 하다가 코스모스 2 가지고 한 10년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3를 이번에 냈거든요. 야, 거의 한 10년씩 판매를 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나온 지 이제 2년 다 돼 가는데, 코스모스 3를 써가지고 매출이 되게 잘 나는 업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투드림도 막 지금 엄청 잘 되는 업체들이 적어도 한 몇십 개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되게 좀 감사한 거는 저희 코스모스 솔루션 가지고, 투드림 솔루션 가지고 이제 매출을 막 내시면서 이렇게 재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지시는 거예요. 재구매가 아니라
매달 월 비용을 내시면서 보통은 이제 한 두세 달 해보시다가 아 진짜 매출도 안 나고 사용하기도 이제 어렵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힘이 많이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께서 저희 솔루션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품을 한 뭐 몇만 개 쫙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판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건수 올리고 계속 저희 솔루션 쓰시잖아요. 그리고 막 그 비공개몰 신청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저희 솔루션이 드디어 한 1, 2주 전부터 본격 진입해 가지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분위기 보면 많이 알거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막 건수를 막 올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이트를 한 10개 정리해가 막 보내주신다거나 이러시면 잘 되시나 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많이 갔어요. 이제 상품 수집한 것들을 이제 크롤링 하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6PM의 상품을 크롤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만약에 100으로 바꾸고요. 이건 엑셀 다운로드고 목록 보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 선택을 누르면 이게 전부 다 해제가 돼요. 이렇게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2를 누르고 7을 누르면 이 사이 값이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6을 누르고 9를 누르면 그 사이 값이 다 이렇게 해제가 되거든요.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대표님들 잘 알고 계시면 별건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품 수집하실 때 여기 있는 것들이 뭔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본 경로라는 건 뭐냐면 6PM에서 저희가 입력해 놓은 기본 경로가 보여지는 거예요. 요거는 지우개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거나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경로는 이 밑에 화면이 나왔잖아요. 그 화면의 경로를 이쪽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구글에서 엔터 탁 치면 밑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팝업 분석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안이 심하게 막혀서 여기에 뭐 홀드 같은 게 나오거나 보안 문자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액세스 디나이 나와버리거나 이럴 때는 요걸 체크해 가지고 자동 모드를 푸시고 체크해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화면. 이거는 그 다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뭔지 아시죠? 그 웹브라우저하고 비슷해요. 세로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세 가지는 웹브라우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상품 수집하는 거는 여기 있는 상품을 수집하는 건데요. 분류는 우선 분류가 지금 그 쿠팡 분류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팡 여기 뭐 숄더까지만 치고 검색을 하시면 쿠팡 분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여성 숄더백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성 숄더백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핸드백인가요? 네, 핸드백이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사업자명을 하나 선택을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마켓이 전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쭉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상품 수집을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이미 수집이 된 거고 이렇게 당겨 보시면 몇 번으로 어디에 수집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5건만 선택해 가지고요. 왜 이렇게 5건, 한 건 이런 게 있냐면 대표님께서 하고 싶으신 모을이 있어요. 그걸 오늘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해봤는데 이걸 5건 먼저 끝까지 다 올려봤는데 올라간 거를 보니까 되게 예뻐요.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안 예뻐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놨더니 이걸 누가 사겠나 싶을 정도로 되게 안 예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5개 정도 먼저 올려보고 정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막 몇백 개를 수집해가지고 그때 올려보고 이게 별로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이트는 올려놓으면 되게 예쁘고 어떤 사이트는 되게 안 예뻐요. 근데 안 예쁜 것도 저희 쪽에 말씀하시면 왜 안 예쁜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세 설명이 너무 삐뚤삐뚤하다거나 사진이 너무 작다거나 뭐 아니면 정보가 안 나온다거나 안 예쁘다 그러시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미지 세팅 같은 곳에서 사이즈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생성 쪽에 가보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를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사진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기를 1000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상품 저장 위와 동의로 뭐냐면 이 버튼과 이 버튼이 똑같은 버튼이란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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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이 되죠. 이 분류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걸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새로 고치면 한번 눌러서 해보면 되시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스크롤을 한번 당겼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수집을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목록 AS 센터로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거 지금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알캡처로 캡처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첨부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저희가 고쳐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해 놓으시면 여기 AS 센터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들께서 글 쓰신 것을 통합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 쪽으로 바로 카톡을 날리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5개가 저장이 됐죠. 그러면 크롤링으로 가서 지금 크롤링 안 된 것만 가져와라. 6PM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록 보기를 해보시게 되면 상품이 크롤링 되겠죠. 여기에 상권만 선택해서 잘 되는지를 보는 거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사이트가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6PM 어떤 개발자밖에 몰라요. 개발자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꿔버리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행히 잘 됐죠. 크롤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오렌지색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이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상품명에 태그가 들어갔다. 가격이 숫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얘네들 때문에 안 됐구나. 가격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ABC라고 돼 있다거나 태그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무게가 있는 사이트, 아마존이라든가 중량 분석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중량 분석을 할 수 있고 가격 세팅 쪽에서 중량별 배송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미지 생성을 해보세요. 지금 한 개씩 한 개씩 한다고 해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지를 처음에 한 개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한 개가 잘 가는지. 그래서 잘 되면 그때부터 돌리면 되겠죠.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는 원본으로 가져와도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6PM은 안 막아놨다는 거예요. 원본으로 가져오면 빠르기도 하죠. 원본을 빼고 자동 모드를 해제하고 조용히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을 해보면요. 보안이 막혀가지고 여기에 막 액세스 기난이 나오고 있으면 팝업 창이 열리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보안을 뚫는 거라 가지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겠죠. 이렇게 옆에 창에 팝업이 뜨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보안을 뚫는 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급적이면 원본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원본을 못 가져가게 막아 놓으면 할 수 없이 보안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원본 가지고 원본을 해제해야 돼. 대신에 얘가 체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완전 로딩도 해주시고요. 이거 풀어가지고도 잘 되면 원본을 하게 되면 얘하고 스크린샷하고 얘는 아무 상관없어요. 뭘 체크해도 원본 하나 가지고 얘네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막힌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왜 막히냐면 6PM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뭐가 이미지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성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를 하나 열고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놨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되겠는데? 막아야겠는데? 비밀번호 걸어놓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회피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걸 뚫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마켓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품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상품이 올라간 상태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그 고객님들 올려놓은 거 되게 예쁜 거 되게 많던데 제가 한번 여기밖에 왜 계속 여기 대표님 정말 잘하셔가지고 제가 상세 정보 요거는 사진이 예쁘게 올라가는 거죠. 대표님이 되게 예쁘게 잘 올리는 옷이었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놔도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카페몰에 전송이 되는 거죠. 제가 5월 강의 1시간짜리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그쪽 안 겹쳐지게끔 조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API 키는 저희 코스모스와 투드림과 어, 마켓이 연결하기 위한 그런 키예요.
그리고 멀티 아이디는 여러 오픈 마켓에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아이디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쿠팡 같은 거는 한 개밖에 입력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골치 아파요. 내가 플레이오토 쓰고 있는데 아니면 투플렉스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입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연결을 못하게 해놨어요. 아까 전에 상품 선택 방법, 컨트롤 누르고 3번 누르고 9번 누르는 거. 그리고 선택 박스 사용 방법. 제일 위에 옆에 키워드를 넣고 나서 제일 위에 있는 전체를 누르면 딱 이렇게 그 선택 박스가 딱 줄어들죠. 그리고 화면 크기 조정 방법. 자동 모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자동 모드 하니까 제가 크롤링 자동 모드를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크롤링 자동 모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동 모드가 지금 우리 대표님들 보신 게 세 가지죠. 아까 전에 이미지 자동 모드 있었죠? 이미지 뚫으려고, 보안 뚫으려고, 막히면. 상품 수집에서 자동 모드 있었죠? 그건 두 가지였죠. 팝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되느냐. 그러니까 팝업 정말 계속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상품이나 목록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접근을 못 합니다. 아니면 로봇인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뚫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코스모스 이런 걸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웹 로봇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해버리 맞습니다라고 체크해도 딱 보고 계속 아니라고 막 그러거든요. 오토바이를 고르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거 할 때는 할 수 없이 팝업으로 띄우면 돼요. 그러면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면 보여주거든요. 그럼 보안이 뚫리는 거죠. 사람처럼 쇼핑하는 사람처럼 위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웹크롤링 방식이 가장 기본 방식인데 이게 안 되면 팝업 크롤링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고속모드로 하면 되게 빠르거든요. 자동모드 풀고 고속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예, 모든 게 다 고속모드로 가면 되게 좋겠죠. 예, 아무튼 고속모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고속도로. 그 다음에 웹크롤링은 기본적인 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팝업 뜨게 하는 거. 그 옆에 있는 조용히라는 걸 체크하면 팝업이 안 떠요. 눈에 안 보이는 팝업이 뜨거든요. 팝업이 안 뜬다는 거죠.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보안은 눈에 보이는 게 더 쇼핑하는 손님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팝업이 막 떠도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제가 우선은 예, 몇 가지 제가 중요한 사항들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랫동안 쓰실 때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 방법, 예, 쿠팡, 스스, 카페24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쿠팡, 스스는 되게 쉬워요. 키만 받으면 거의 끝나는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먼저 자체 분류를 내려받아야 되고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실제 카페24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원격으로 설명드리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카페24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체 분류 관리에 가가지고요. 카페24 분류는 카페24가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카페24 관리자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카페24를 선택하고요. 정미님을 선택하고 이걸 카페24 아이디거든요. 최신 분류를 보기를 해야 돼요. 그 자체 분류 관리에서 이 분류 매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분류 매핑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공개돼가지고 이걸 좀 못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기본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려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카페24 자체 분류 관리로 가서, 자체 분류 관리가 아니라 마켓 세팅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를 내려받아야 되고, 쿠팡 분류랑 카페24 분류랑 서로 매칭을 시켜놔야 돼요. 내가 쿠팡 분류 이거를 선택하면 페이집사 이 분류로 가게 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쿠팡 분류가 훨씬 더 세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캣 코드 관리라는 곳에 가셔가지고요. 이거를 카페24모를 선택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브랜드 코드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제가 너무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워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카페24 관리자에서 브랜드를 하나 입력해요. 그러면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 코드를 여기다 복사하면 돼요. 근데 그때 브랜드는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고 그냥 기본 브랜드
아니, 디폴트라는 뜻이죠, 기본이. 그냥 디폴트 브랜드, 기본 브랜드, 기본값, 이런 걸 넣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것을 여기다 넣고요. 이 여기 내용도 기본 브랜드 또는 기본값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크롤링 했을 때 나오는 그 브랜드 값이 등록해 놓은 브랜드가 아니면 기본 브랜드로 전송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쪽에서 여기 가셔가지고 번역 관리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여기에다가 구글 번역키를 받으셔가지고 그 유료거든요. 한 막 8만 글자에 뭐 얼마 이렇게 엄청 비싸진 않는데 어쨌든 번역키를 받으셔가 여기다 넣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번역 세팅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테스트 눌렀을 때 여기 안녕하세요라고 나오면 되는데 아, 나 못하겠다 그러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우리 대표님들한테 원격으로 설명드리거든요. 그리고 세팅은 되게 쉬워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제가 이 사이트는 1차 번역은 한글을 영어로, 그 다음에 2차 번역은 일본어를 영어로, 아니, 영어를 한글로, 그 다음에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막 조조 같은 게 막 섞여 있잖아요. 우선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는 번역하지 마라. 이러면 1차 번역만 하면 돼요. 근데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섞여 있어요. 일본어도 번역하고 싶고 영어도 번역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1차 번역, 2차 번역을 둘 다 넣어놔야 돼요. 기본 언어가 일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먼저 바꿔라. 그 다음에 남은 영어도 바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한국어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랑 영어랑 막 섞여 있으면 전부 다 한국어로 다 1차 번역, 2차 번역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건 투드림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신상품 등록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상품을 여기에서 내가 막 수집을 했어요. 이것도 수집하고 저것도 수집하고 수집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이제 지갑이잖아. 돈을 파는 줄 알았네요. 지갑인데 지갑이 봐보세요. 지금 이게 1등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얘는 지금 광고 상품이고 얘는 실제적인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 그런데 원래 영화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순위가 바뀌는 건 좋아요. 뭐 1등이 3등 되고 3등이 1등 되고 이래도 이런 건 좋은데 여기에 지금 없는 상품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신상품이 이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여기 와서 또 막 이렇게 수집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 자동 수집으로 가셔가지고요. 국가를 내가 상품 수집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시고 목록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PM이 다 나왔죠. 이 상태에서 신상품 수집 버튼을 눌러주면요. 신상품을 내가 매핑한 이제 여기에서 신상품 수집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수집한 것이 자동 경로 저장이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자동으로 신상품 자동 수집 쪽이 뜨거든요. 얘네들이 내가 저장한 것도 않는데 어떻게 됐지? 아까 그게 체크되어 있어서 뜨는 거예요. 난 체크 안 되고 싶다 싶으시면 이걸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 둘, 세 개 정도 체크하셔가지고 신상품 자동 수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얘가 이제 사업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신상품 수집을 누르게 되면 신상품을 찾아줘요. 그래서 이제 여성 숄더백 중에서는 신상품을 10개 찾았습니다. 여성 크로스백에서는 뭐 5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막 여기 지금 그죠? 얘가 100개 중에서 82개가 신상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상품이 중요하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금 여름이 찾아왔잖아요. 그런 봄 상품보다는 뭔가 파란색 여름 상품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여름 상품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빨리 찾아서 빨리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신상품들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재고 관리하고 제가 공지 관리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우선은 제가 공지 관리하고 재고 관리가 뭔지만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재고 관리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지 관리를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진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알아야 될 거 되게 많지만 지난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재고 관리 저번에 설명 좀 많이 못 드려서 말씀드리고요.
공지 관리는 요즘 들어서 제일 인기 있는 기능이라 가지고 공지 관리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재고 관리의 개념은 뭐냐면요. 해외 사이트에서 가격이 바뀌거나 품절이 되거나 옵션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거나 그러니까 옵션 중에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게 뭐냐면 스몰, 미디엄, 라지가 있었는데 미디엄이 다 팔린 거예요. 스몰하고 라지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옵션의 일부가 빠져나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미디엄이 다시 들어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없다가 오늘 또 들어온 재입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품절 내지는 옵션 재입고 부분 재입고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바로 재고 관리인데요. 근데 재고 관리를 계속 돌려야 돼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 뭐냐면 여기 보면 실시간 관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품을 전송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 설명 아래쪽에 아주 연한 색깔의 숫자 몇 개가 보여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사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11번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거나 아쉽게도 쿠팡에는 걔를 막아버려요. 근데 쿠팡 말고는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심어져요. 이렇게 개미들이 쫙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엔트팝이라고 하는데 그 개미들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줘요. 지금 손님이 이거 눌렀다, 이거 눌렀다, 이거 눌렀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분들이 뭘 눌렀는지, 어디서 눌렀는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가지고요, 실시간 재고 관리 눌러보면 방금 우리 고객분들이 누른 것이 보여요. 제한 수는 5로 바뀌면서 목록 보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없으면 그냥 기본값이 보여지는데 아무튼 여기가 반복 실행이라는 게 또 체크가 돼요. 계속 이렇게 재고보상 눌러놨잖아요. 그러면 얘가 5개씩 체크를 하고 다시 또 5개를 푸시한 다음에 5개씩 체크하고 10개를 보여주려면 이걸 10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물건 사시는 고객분들이 보시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와요. 그럼 방금 뭐를 눌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것만 돌려도 사실 전체 재고는 굳이 안 돌려도 돼요. 그런데 인기 상품 누르면 이게 100개, 클릭 수가 가장 많은 거. 개미들이 가장 많은 신호를 보낸 상품. 우리 가게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클릭하는 그 상품을 순위 100개를 가져와 가지고요. 목록 보기를 해 가지고요. 그럼 반복 실행하면 100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파악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실시간 재고 관리와 인기 상품 재고 관리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거 말고 그냥 전체를 다 한번 다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쇼핑몰 그룹을 만들어요. 어떤 쇼핑몰은 하루에 2번 돌릴래. 여기다가 그룹명에다가 뭐 아무거나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주 그 가격이 바뀌는 쇼핑몰 해가지고 3개 정도 체크해가지고 딱 담으면 그게 그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 이름이 여기 나와요. 이걸 또 불러와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돌려주셔도 돼요. 하루에 1번 돌릴 거, 일주일에 1번 돌릴 거, 아니면 한 달에 1번 돌릴 거, 이런 걸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 공지 관리인데요. 이게 은근히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지라는 거는 상단에는 이제 우리 쇼핑몰을 설명하는 그죠? 배너 같은 게 나오고요. 하단에는 배송 안내 같은 게 나오죠. 상단하고 그죠? 하단에 나오는 그 이미지들을 마켓별로, 분류별로, 브랜드별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나이키에는 항상 나이키와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브랜드별 공지사항에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 파일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공지 그룹을 만들고요. 마켓별로 이 마켓은 그 공지를 연결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지 그룹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공지 그룹을 어떤 스마트 스토어 여기에다가는 얘를 그 공지모를 연결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사용법 전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여기 문의 주신 것 중에서 한번 봐볼게요. 상품 수집할 때 여러 가지 카테고리 상품이 한 페이지에 나오는 페이지는 가급적이면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눠서 하시는 게 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나눌 수가 없다.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 상품 관리 쪽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6PM을 눌렀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백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트백 누르면 토트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상품이 완전 짬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비게이션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했을 때 문구류인데 예를 들어서 뭐 공책이 나오고 여기에다가는 뭐 수건이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나눠서 하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런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종류별로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필터링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슈프림 같은 데 가면요. 바지하고 옷하고 다 나오는데 그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지만 볼 수가 없어요. 상품 자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다 섞어 놨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요 상품 보기, 이미지 보기를 체크하셔가지고요. 수집을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들이 요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예, 이걸 보셔가지고 좀 귀찮으시긴 한데 여기에다가 수건 이렇게 쳐가지고요. 수건 있으려나? 수건. 이렇게 치신 다음에, 타이핑도 잘 안 되네요. 수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격 관리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 쪽에서요. 여기서 가격 관리 가셔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